이번 시간에는 한자어 학습법 필살기라는 주제를 놓고 한자 학습에 한자 학습을 함에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가 하고자 할 위입니다. 이 글자를 분해해보면 손톱조, 지붕시 또는 죽음시, 집시 이 세 가지 훈으로 쓰이죠. 여기서는 지붕시자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 불화가 변해서 불화발, 발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의 아랫부분에 사용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발이라는 글을 씁니다. 불화가 변형이 되어서 불화발. 그 다음 기역자처럼 생긴 글자가 글다글입니다. 이 글자는 옥편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자사랑이 붙인 음과 훈입니다. 기역자가 글다글이 된 것은 홈이나 낫, 괭이를 사용한 후에 벽에다가 걸어둔다는 의미죠. 걸게 되면 이렇게 기역자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글자를 풀이할 때 대부분 원숭이가 앉아있는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글자를 얼렁뚱땅 설명을 합니다. 자, 원숭이가 앉아있는 모습은 맞겠죠? 각골문에 찾아보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각골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고자 할 위자를 학습하는, 다시 말해서 하고자 할 위자를 우리들의 머릿속에 기억 저장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원숭이가 옆에서 보는 모양 또는 각골문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학습하는 자의 몫이 아니고 좀 더 차원 높은 학자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마 해야 될 것 같고, 제 개인적 생각에는요. 어쨌든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고자 할 위자를 짧은 시간에 기억하고 장시간 동안 잊어먹지 않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고자 위자를 다시 한 번 더 분해해 보겠습니다. 손톱조, 맨 위의 부분이 손톱조입니다. 그 다음 지붕시, 불화발 점 4개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불이 나게 되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죠. 해서 굉장히 조급하다, 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 밑에 있을 때요. 그 다음 글다글, 한자사랑의 풀이법입니다. 지붕시자가 들어갔죠. 손톱이 있습니다. 지붕 위를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걸고, 걸다글이죠. 한번 들어갔죠. 걸고 또 걸고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급하게 불화발 들어갔죠. 급하게 빠른 동작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고자 할 위 또는 할 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걸다걸이라는 글자가 한자사랑이 만들지 않았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이 글자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하고자 할 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거죠. 지붕에 손톱으로 하니까 손으로 하지만 손톱으로 한다는 것은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여 이렇게 설명받고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자나 피교육자나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잘 되려면은 글자에 뭔가 음과 훈이 있어야만이 의사소통이 잘 되겠죠. 앞으로 이 칠천여자를 풀이하면서 한자사랑이 만든 음과 훈은 약 45자 정도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물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코끼리 상자입니다. 각골문에 보면 코끼리의 옆모습 또는 코끼리의 상하 모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글자를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었겠죠, 당연히. 근데 한자사랑이 얘기하고 싶은 초점은 코끼리의 옆모습, 이 코끼리 상자가 과연 설 수 있느냐라는 게 오늘의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끼리의 상하 모양,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글자가 유추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만든 게 이 한자사랑의 파자 분석법입니다. 맨 윗부분이 뭡니까? 안을 포자입니다. 그 다음 중앙 부분이 가운데 중입니다. 그 다음 글자가, 맨 밑에 글자가 돼지 시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코끼리 상자도 우리가 좀 더 현미경으로 또렷하게 보면 안을 포, 가운데 중, 돼지 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한자의 코끼리 상자의 파자 분석을 하게 되면요, 이 글자가 세 개로 나누어짐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코끼리 옆모습, 상하 모양 쪽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이 글자가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 저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을 포, 돼지시, 가운데 중인데 입구가 아니죠.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여기 내려와야 됩니다. 그죠? 가운데 중에 요 윗부분, 아랫부분 튀어나오는 부분이 넣으면 좋겠지만 넣으면 글자가 이상해지고 복잡해지니까 간략화, 축약, 생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자사랑의 풀이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돼지시가 있죠. 돼지를 가운데에 앉게 되면 이 코끼리상에 관련되는 표현이 다 됐죠. 한자를 다 활용했죠. 돼지를 가운데에 앉게 되면 코끼리 느낌과 비슷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코끼리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안대 있죠. 안대. 눈을 가리는 안대. 눈을 가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잘 그리는 편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코끼리 배입니다. 코끼리는 돼지보다 월등히 크죠. 그래서 이것은 큰 동그라미는 코끼리 배고 작은 것은 돼지 배입니다. 눈을 가리고 안대를 착용하고 코끼리 배를 만지면 또는 돼지 배를 만지게 되면 전체를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극히 일부분을 만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코끼리 배를 만지든 돼지 배를 만지든 느낌이 비슷하다 해서 이 코끼리상을 유추하자는 것입니다. 코끼리상. 됐죠? 돼지를 가운데에 안으면 코끼리 느낌이 온다. 코끼리 상입니다. 자,
어쨌든 안을포 가운데 중 돼지 시를 알게 되면 정말로 이 글자를 영원히 잊어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면 하고자 할 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톱, 손 끝부분에 손가락 끝부분이죠. 손톱,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말이죠. 지붕을 있죠. 지붕 위에 무엇인가를 걸고 또 건다. 걸고 또 건다는 것은 두 번을 의미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것을 여러 번 반복한다는 것이죠. 바쁘게, 불티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자 할 위 이렇게 됐죠. 마지막으로 몸신자를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왜 구태여 이 한자의 학습법 필사기라고 주제를 두고 설명하는지를 잠시 제 사견을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의 학습에 있어 각골문 분석도 일부 중요하겠죠. 하고자 할 위, 코끼리상, 몸신의 출발점은 각골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중요하지만 단순히 한자를 배우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뭐죠? 원숭이 모양, 코끼리 모양, 여자가 임신한 모양, 좀 추상적입니다. 이 보면은 이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2020년이죠. 2020년 현재 시점에서 사실은 각골문자가 적어도 1500년, 1000년, 500년,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에서 원숭이 옆모습, 코끼리 상하 모양, 여자가 임신한 모양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들은 1500, 500년, 2000년 후에 현재 사람 아니니까 지금의 시점에서 이 글자를 풀이해보자는 거죠. 접근해보자는 거죠. 근데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설명보다는 구체적으로 풀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나름대로 약 7,000여 자를 풀이하여 또는 지금 제가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요 무료 밴드명이죠. 한자사랑 메일 하면은 뭡니까? 한자사랑 메일을 접속하시면은 많은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700에서 1000자 정도가 지금처럼 설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어떤 생각과 바람과는 뭡니까? 기대치에 못 미치게 별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손톱조, 지붕시 글자를 분해하는 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봤을 때는 제 밴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한자 학습법 필살기가 이 글자 세 자를 분해하여 설명함으로써 가슴에 와닿는다. 그 진짜 말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무료 밴드를 적극 활용하시면은 한자 학습을 익힘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타자 분석이 뭐냐? 하고자 할 위자죠. 하고자는 뭡니까? 훈이고 위는 음입니다. 훈과 음으로 구성된
구성된 글자를 분해했죠? 분해하여 이 음과 훈에 맞게끔, 다시 말하면 하고자 할 위에 맞게끔 재결합하여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연상법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은 굳히기 작전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하고자 할 위자나 코끼리 상자나 몸신자나 글자가 획이나 물 빠뜨려 먹어도 저는 정확히 어디가 빠진지를 거의 찾아낼 수 있겠죠. 분해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막연하게 단순 반복으로 이 글자를 기억 저장했다면 이 점 하나 빠져도 또는 다른 글자가 들어가도 기억도 잘 나지 않고 자기가 써놓고도 이 글자가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부터는 이 글자 세 가지를 설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부터는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은 막연하게 글자를 외우지 말고 이 글자를 몸신 같으면요. 이 몸이죠. 몸에 맞는 글자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거꾸로 분해하여 다시 결합시키고 그렇게 되면은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이 되면서 한번 입력을 시키면 다시 출력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구독, 좋아요라고 누르면은 다른 분들도 이 필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한자사랑이 나름대로 좋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반인, 다른 그 교육자, 학습자도 이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아니면은 이 글자를 보시는 분이, 강의를 보시는 분이 보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안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글자인 몸신을 본격적으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는 몸신, 잘 사용하지 않지만 아이벨 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2번에 아이벨 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태여 아이벨 신으로 글자를 적은 것은 이 글자의 출발점이 여자가 아이를 뵌 임신한 모습에서 받는 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골문 출발점이요. 그래서 아이벨 신을 했는데 아이벨 신으로 해서 이 글자를 기억 저장하려고 나름대로 연구 분석을 해봤는데 도저히 이 글자는 풀기가 힘들어요. 아이벨 신으로 풀었을 때는 어쨌든 나름대로 각골문을 무시하고 제가 분해해 보겠습니다. 이 글자를 보면 뭡니까? 서술어 자자입니다. 서술어 자자, 그죠? 서술어 자자입니다. 또 요 밑에 부분 보면은 글다글이 다시 왔습니다. 벌써 한 번 더 나왔죠? 글다글. 그 다음 남은 글자가 삐친 별입니다. 분해는 다 되었습니다. 서술어 자자죠? 글다글, 삐친 별. 한자사랑만의 풀이법입니다. 사람의 몸은 동물과 달라서 스스로 삐치기도 하고 여기서 삐친다는 것은 자유자재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무엇인가를 걸기도 한다. 사람의 몸이 그렇다는 얘기죠.
사람의 몸은 스스로 삐치기도 하고 걸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걸다 걸이 이렇게 돼 있죠. 요 튀어나왔으니까 요 좌측편에 스스로 자보다 조금 더 나왔으니까 걸다 걸자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걸고 삐친다. 삐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 규정보다는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걸자보다 바깥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삐쳤다. 삐져나오다. 표준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이 필살기 걸자를 비롯한 7천 여자가 휴지통에 버려지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은 이게 아까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 파자 분석법의 한자 사랑의 파자 분석법이 세상의 빛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고요. 여러분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이게 2007년도 울산 MBC 방송국에 약 8부문간 소개되고 같은 해 지방신문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제가 3,500자를 풀었습니다. 푸른 상태고 지금은 제가 이 독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이 글자를 풀므로써 도움이 된다면 7,000자 넘어서 10,000자도 풀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을 10,000자를 풀게 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제 나름대로 뭔가 일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결론은 이 강의를 보시는 분은 무료 밴드의 한자 사랑 메일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가입 안 하셔도 되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글자가 700개 이상의 한자의 풀이가 한자 밴드에 소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입니까? 보는 활용하는 분이 뭐 15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슬프죠. 그래서 지금처럼 하고자알비, 코끼리상, 몸신처럼 유사하게 한자 사랑만의 풀이법, 한자 사랑만의 풀이법이라 하여 뭡니까? 없는 글자를 활용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원상태로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하고자알비 지붕에 손톱으로 바쁘게 무엇인가를 걸고 있다. 하고자 할 위자죠. 코끼리상 돼지를 가운데에 안으면 코끼리 느낌이 온다. 어떨 때? 안대를 착용했을 때. 몸신 스스로 삐치고 걸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몸이다. 몸신. 이렇게 공부를 할 것인가? 아이 배 나온 모양, 코끼리 옆 모양, 원숭이 모양.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선택은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이 선택할 사항입니다. 제 개인적 소견은 7,000자를 풀이하면서 느낀 것은 글자를 분해하여 결합하는 것이 기억에 오래 남고 또는 초등학생, 중학생은 어휘 능력이라든가 상상력, 사고력 굉장히 향상시킨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끝까지 보아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